사실 이건 서비스를 파는 거죠. 맞아요. 맞는데 길거리에서 오프라인에서 찌라시라도 날려드릴까요? 아무도 여러분의 상점을 가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셀러 A입니다. 이제 막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셀링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온라인 셀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나 이런 게 안 잡히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온라인 셀링의 시장이 흘러가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사실 기초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온라인 셀러, 온라인 셀링은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셀러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온라인과 셀러. 셀러는 무언가를 파는 사람입니다. 뭐 상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자신의 이미지를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사실 셀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에이스 센터를 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판다거나 거의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온라인으로 이 셀링이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셀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딱 잡아두고 온라인 셀링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구매 대행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작하시잖아요. 사실 이건 서비스를 파는 거죠. 절대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도 역시도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구매 대행은 정확하게 말하면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내가 직구로 해서 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천에 있는 아울렛 가가지고 옷을 산다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갈 시간, 노력에 비해서 누군가 대신 구매를 해준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셀링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다 열어두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게 셀러고 그게 셀러 자체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물건이 팔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이 제일 잘 팔릴 것 같으세요? 다 다르겠죠. 그러면 어떠한 물건이 잘 팔릴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고 싼 물건. 그런데요, 내가 좋은 물건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물건이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개인 취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B라는 사람한테는 그저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C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은 애플을 좋아해요. 애플의 감성을 좋아하고 애플의 디자인을 좋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삼성폰을 좋아하죠. 삼성의 기술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샤오미 폰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샤오미의 저렴한 가격, 가성비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제품일까요?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각각의 좋아하는 물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룹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타겟팅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주방용품을 판매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사람에게 타겟팅을 맞춰야 될까요? 10대 남성? 10대 여성? 50대 남성?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서 주방용품을 만든다면 사실 안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용품 같은 경우엔 주로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30대, 40대, 50대 여성분들이시죠. 그러면 그분들의 취향에 가장 맞는 제품을 찾아오셔야지 좋은 제품의 요건에 좀 더 다가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타겟을 정하셔가지고 일단 그 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타겟을 정하지 않을 때보다 타겟을 정할 때가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내가 만약에 30대,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30대, 40대 여성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나 그분들을 관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빠르게 알아채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에 맞춰서 상품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상품을 가져오는 방법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수입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도 있겠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 제품을 가져와서 물건을 파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가장 좋은 제품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리셀링 같이 있는 제품을 서비스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병행 수입하고 구매 대행이 뭐가 차이가 날까요? 바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가져오서 저렴하게 판매하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요, 일단 공장에서 단가도 낮아지고요, 물류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왜?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단가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가져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재고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재고를 팔았을 때의 비용 역시도 내 제품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개의 물건을 가져왔는데 600개 정도밖에 물건이 안 나갔다. 600개를 팔았을 때 마진이 남은 재고의 원가에 못 미친다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가장 좋은 건 대량 생산해서 가져오는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물건을 발송하는 방법, 바로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리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가져오고 저렴하게 판다고 하면 물건이 팔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팔리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상점을 열었다고 하면 오프라인에는 물리적인 가게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가게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진열해 놓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게를 보고 진열된 제품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품 예쁘네, 이 제품 사고 싶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온라인에서 내 상점을 만든다고 하는 건 온 우주의 별 하나, 점 하나를 찍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무도 여러분의 상점을 가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고 싶으시다면 사람을 끌어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이걸 바로 유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입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오프라인에서 찌라시라도 날려드릴까요? 사람들을 끌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마케팅이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마케팅은 사실 내 제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샵에 데려와서 그 제품을 관심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요, 사실 여러분들의 물건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아무리 저렴하고 아무리 좋은 물건 가져왔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사시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내 상품을 팔았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게 바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CPC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요, 유명한 몰에 여러분들이 입점을 해서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입점해 있는 플랫폼 자체에서 광고를 대신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UMF 이런 것들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티몬 사이트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 티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픈마켓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자,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 물건이 어떤 물건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단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바로 상세 페이지가 될 거예요. 흔히 말해서 썸네일은 제품의 얼굴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상세 페이지는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유입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타겟층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 페이지에서도 타겟층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녹여주신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물건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타겟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온라인 셀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다 건너뛰세요. 그냥 온라인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올라오면 알아서 팔릴 거야, 타겟층 정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한테 상품 페이지를 보여준다면 디자인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30대 여성한테는 기능적인 거, 40대 여성한테는 가성비, 이게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달라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역시도 구매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몽땅 그려가지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품은 안 팔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유입하시는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설득을 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물건을 파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팔면 그 다음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 물건을 실제로 고객한테 보내주시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받아본 고객은 그 물건을 확인하고 내가 생각한 물건이 맞는지, 그 물건의 디자인이 맞는지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뭐 그게 안 맞는다 하시면 반품이나 교환을 원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온라인 셀링의 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그 유입된 사람에게 상세 페이지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한 사람이 구매를 하면 물건을 보내주는. 정말 쉽지 않나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뭐 소싱 단계, 가격 단계, 마케팅 단계, 상세 페이지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안녕!